2025 대입 전형의 이해 중 2025 대입 정시 모집 대비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울산외고고등학교 교사 이시열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대입 정시 기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2024학년도 수능 결과 분석, 그리고 정시 모집 주요 변경 사항, 대입 정시 준비 방향, 이런 순서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4학년도 대입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월 달에 킬러 문항을 뺀 어떤 수능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여러 N수생들이 많이 정시 모집이나 아니면 수능 응시를 많이 했죠. 근데 실제 수능 결과를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사교육 카르텔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자 결국 킬러 문항을 뺐다 했지만 결국 변별력이 굉장히 큰 어떤 수능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첨단학과 증원의 문제 때문에 인원수도 최초 시행 계획보다 좀 더 증원이 돼서 뽑았죠. 올해는 이렇게 의대 증원과 같은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의대 증원의 이슈와 이렇게 무전공 입학에 대한 어떤 25% 정도, 특히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비율을 무전공 입학을 하라고 교육부에서 이런 어떤 전형의 개선을 하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여러 이제 의대 열풍이나 이런 무전공 입학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도 결국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입을 준비를 할 것이냐, 특히 정시 전형 준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쭉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학년 대입 정시 기본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안내를 드리면서 일단 정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기본적인 어떤 정시 모집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025학년도 정시 모집은 모집 요강은 9월 2일 발표 마감일이고요. 수능은 11월 14일 날 치고 수능 성적 통지일은 12월 6일입니다. 그리고 수시 충원 등록 마감일은 12월 27일인데 요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날짜만 정해져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마감일 자체가 충원 등록 마감, 그러니까 최종 등록 마감일이 22시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시 충원 등록 마감이 다 되고 나면 이제 수시 2월 인원들을 모두 다 담은 실제 이제 정시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됩니다. 그 확정되는 날은 12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시 모집의 전형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원서 접수는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일 중 3일 이상 진행이 되고요. 전형 기간은 가나 다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최초 합격자 발표는 2월 7일이고요. 합격자 등록은 2월 10일에서 12일 3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합격자 등록 기간이 올해 같은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정이 끼어 있어서 한 8일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소로 돌아와서 이제 3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은 2025년 2월 19일이고요. 합격자 발표는 18시까지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충원 등록 마감은 2월 20일입니다. 2월 20일이고 마찬가지 22시까지 최종 등록 마감 시간이 지금 정해져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모집 같은 경우에는 21일부터 28일 동안 진행이 되고 등록 마감은 28일 22시까지 해서 총 2025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또는 추가 모집이 모두 마감이 되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정시 모집 지원 자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가나 다군, 그러니까 수시와 다르게 가나 다 세 개의 군별로 대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교는 가나에서, 어떤 학교는 가나다에서 모집을 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기본은 가나 다 군별 대학 한 개의 한 가지 전형,
1개의 모집 단위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이제 3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전문대, 산업대, 특수목적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정시 모집에 지원이 가능한 지원 자격이 있는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 먼저 수시 모집의 미합격자, 즉 수시 모집에 최초 합격을 했던지 충원 합격한 그런 학생들은 등록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시 모집을 합격하고 이렇게 이제 등록한 경우에는 절대 추가 모집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집군이 같은 대학 또는 모집 단위 간의 복수 지원이 불가합니다. 즉 가군 안에서 같은 대학에 2개 이상의 원서를 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군에 1장, 나군에 1장, 다군에 1장 이렇게 최대 3장이 가능하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 모집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 미합격자, 정시 합격한 경우가 아닌 학생들, 그리고 4년제 정시 등록 포기 학생들도 가능합니다. 수시 같은 경우에는 수시 포기를 하더라도 정시 모집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추가 모집에서는 정시 합격해서 등록을 포기한 학생, 단 포기가 25년도 2월 20일 충원 합격자 등록 마감일입니다. 그 16시 전까지 등록을 포기한 학생의 경우에서는 추가 모집 지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업대학, 전문대학, 정시 모집 합격자들은 등록 모집 상관없이 추가 모집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 모집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유는 꽤 많은 인원수를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에서는 정시 기준을 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추가 모집에서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 13,246명이나 추가 모집을 하고 있고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 좀 더 많은 인원수를 모집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추가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 모집에 이렇게 건국대나 또는 뭐 서울시립대나 이런 주요 대학도 추가 모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인지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해 보시면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서 이제 산업대나 뭐 이런 학교들은 이제 지원 횟수에 이제 예외되는 그런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사관학교나 또는 뭐 경찰대, 그다음에 어떤 뭐 과학기술원들, 그다음에 한국전통문화대, 한국방송통신대, 뭐 이런 학교들, 그리고 전문대들, 그리고 뭐 청운대, 호운대, 뭐 이러한 학교들, 그리고 세계 전공대학들, 뭐 이런 학교들은 지원 횟수에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학교들의 뭐 수시에 합격했든 뭐 정시에 합격했든 어쨌든 뭐 4년제 대학은 정시 모집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가능하니까 뭐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5학년도 정시 전형의 어떤 모집 인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시 모집은 2025학년도에는 27만 한 1,000명 정도 모집을 하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한 6만 9천 명 정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2025학년도는 약 한 80% 정도, 79.6%, 정시 모집은 20.4%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인원수 대비를 놓고 보면 인원수는 전년도 대비했을 때 감소했습니다. 감소했지만 결국 수시 모집은 500명 정도 감소했고 정시 모집은 2,800. 그래서 꽤 많은 정시에서 꽤 많은 인원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텐데 이게 전국 단위 기준이라서 좀 많이 이렇게 정시에서 인원수가 감소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이제 수도권 안에서만 보면 이렇게 많이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또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을 구분해 보면 정시 모집 안에는 여러 전형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능 위주 전형과 실기 실적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기타 여러 전형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수능 위주 전형은 수능 성적의 비율이 50% 이상인 그런 전형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은 실기 또는 실적을 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중이 50% 이상인
그런 전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있긴 있지만 굉장히 많이 그 비율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174명, 183명. 그러니까 전체 모집 인원수 대비했을 때 0.1%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전형으로는 정시 모집 가는 것은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국 정시 모집에 6만 9천 명 뽑는데 6만 3천 명이 결국 수능 위주의 전형이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결국 수능이 정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5학년도 이제 대입 정시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도권 대학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 기본 30% 이상의 운영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16개 대학, 건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뭐 요런 대학들은 40% 이상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한 인원수가 조금 더 증가해서 작년 2만 1,968명에서 올해 2만 2천 명 정도 모집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수도권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또는 학생부 교과 전형 이제 30% 이상 운영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 주요 대학 수능 위주 전형의 어떤 비중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건국대의 비중이 43.8%,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42.8%, 숭실대 같은 경우에도 40.9%, 중앙대 같은 경우에 41.7%,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 42.3%. 이렇게 기본적으로 16개 주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서울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 수능 위주, 그러니까 수능 성적으로 거의 대다수 합불이 갈리는 그런 전형이 40% 이상이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그랬을 때 이제 학생들이 어떤 식의 지원을 할지는 결국 수능 성적을 어떻게 이제 좀 더 좋은 성적을 만드냐에 따라서 지원이 방법들이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특히 이런 주요 대학을 가려면은 결국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홍익대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한 30% 조금 넘어가는데 실제 이제 학생 교과 전형이나 이런 부분들과 합쳐 보면 굉장히 조금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 좀 더 많은 인원수를 뽑기 때문에 이제 이대나 홍대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이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이 한 30% 정도대 있다는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인원수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시 모집에 실제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아까 2,473명 이제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2,473명이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실제 이제 전체 그 대입 전형 자체의 비중으로 보면 18.7% 정도긴 하지만 실제 정시 모집 전체 인원수인 한 6만 9천 명 안에서 6만 3,827명의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91.9%, 거의 92%를 수능 위주 전형으로 뽑는다라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하시고, 자기가 예체능 쪽이 아니라면 이제 수능 성적을 가지고서 이제 정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 성적이나 이런 성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원수를 조금 권역 단위로 조금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단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거의 45% 정도의 인원수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국 단위 안에서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비중이 높은 그러한 전형입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 주요 대학, 그러니까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시립대, 성대, 숙대, 숭대, 숭실대, 연세대, 이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이런 주요 대학 기준으로 모집 인원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33.7%의 비중을 뽑고 있고요. 근데 정시에 수능 위주 전형을 보면 40%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앞서서 그런 수능 위주 전형의 40% 이상 기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 수시와 정시에 각
어떤 전형별로 높은 비중을 보시면 결국 정시의 비중, 특히 정시 안에서도 수능 위주 전형의 비중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전체와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면 수도권 전체 부분에서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2025학년도 28.7% 정도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60% 정도. 그래서 결국 수시 안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해 보면 수도권은 종합전형, 그리고 비수도권은 교과전형이 굉장히 큰 비중. 특히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60%에 육박한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정시 부분에서 보면 실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10%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수도권의 대학 같은 경우엔 학생부 그 교과 전형 그리고 이제 정시 전형에서 수능 전형 이런 전형들이 메인이긴 하지만 실제 수능 전형 같은 경우에 그 비중이 굉장히 작다. 그래서 모집 인원수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능 전형이 32.7%. 그래서 수도권 안에서도 보면 실제 학생부 종합과 수능 위주 전형을 보시면 결국 수능 위주 전형에 뽑는 인원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도권에 지원을 하기를 또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을 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일단 수능 준비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인원수와 비중을 가지고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인원 비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는 강원대, 춘천,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10개 교를 기준으로 살펴봤는데요. 일단 학생부 교과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한 40% 정도. 그리고 정시에서 이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중은 작년보다는 조금 감소해서 대략 한 24%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종합전형의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2024학년도에 비해서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대략 한 348명 정도 더 많은 인원수를 이제 종합전형에서 뽑게 됩니다. 즉 정시에서, 그러니까 2023학년도 정시에서 사실은 뭐 초등교육의 어떤 여러 가지 학생 컷들이 이제 낮아지고 학생들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컷 성적이 낮아지게 되면서 초등교육을 가지고 있는 이제 교대에서 이렇게 수시의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그런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시의 비중이 작년, 그러니까 2024에 비해서는 올해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36.5%, 그래서 대략 한 5%포인트 정도 감소한 인원을 선발을 합니다. 자, 하지만 뭐 이런 게 지금 올해 결과를 조금만 놓고 보면 지금 올해 실제 경쟁률이 좀 많이 높았습니다. 작년에 뭐 미달과 비슷한 형태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교대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다 거의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조금 놓고 보면 아직 정확하게 발표는 안 되었지만 지금 뭐 교대 4등급 학생도 합격을 했다. 정시 학생들의 13% 정도가 등록을 포기하고 있는, 그래서 교대 합격하더라도 학생들이 전부 다 다른 조금 더 나은 이제 4년제 대학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어떤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시면 지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2025학년도 대입 정시 전형의 특징으로는 재학생 그리고 N수생, 졸업생들이죠.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일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통합형 수능, 킬러 문제 배제,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는 첨단학과 증원이었지만 올해는 또 이제 무학과 증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이제 효과들을 가지고 오냐면, 지금 이런 이제 통합형 수능 또는 킬러 문제 배제하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수능이 쉬워진다. 수능이 쉬워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재수, 삼수, 사수, 장수생들도 지금 수능에 뛰어들고 있는 뭐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대 증원, 의대 증원 현재 뭐 2,000명 증원하겠다라고 해서 여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의대가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최상위권의 인원수가 증원이 되면 그 밑에부터 또 다른 어떤 영향들이 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변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문 자연을 통합해서 뽑게 되는, 그리고 어떤 학교는 학부제 형태로 바꾸는, 그렇게 돼버리면 기존의 학과 형태의 합격선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이 합쳐져 버리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합격 불합격이 갈릴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졸업생들의 지속적인 어떤 유입을 가속화하고, 그리고 뒤에서 인원수를 보시겠지만 재학생 수가 2년 만에 꽤 많은 인원수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경쟁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런 N수생들은 결국 정시 전형에 위주로 이제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정시 전형에서 특히 수능에 이런 친구들이 많아지게 되면 최저 등급의 문제나 이런 정시 경쟁률 상승으로 이제 합격 커트라인이 결과적으로는 정시에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최저 기준을 미충족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결국 정시 2월 인원수도 조금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원수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23학년도, 2024학년 대입에서는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조금 한 5년간의 연단위를 보시면 2020학년도 거의 한 7만 명 가량이 줄었죠. 2021학년도 6만 3천 명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2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줄어든 인원수에 비해서 한 굉장히 작은 인원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3학년, 4학년 계속 감소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지금 현재 2025학년도 지금 현재 고3 학생입니다. 고3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학생들과 비교해서 한 2만 3천여 명 정도 증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 대입 학년도의 학생 수, 재학생 수의 증감을 보시면 거의 계속 감소했었습니다. 거의 감소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만 명 이상의 재학생 수가 일단 는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쟁률을 좀 더 높이고 합격 컷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이유들 때문에 졸업생의 어떤 인원수가 굉장히 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31%의 비중을 차지해서 약 14만 명이 수능을 쳤고요.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 더 많은 비중으로 35.37%포인트, 즉 15만 7천 명이 이제 수능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중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이러한 추세들로 봤을 때 뭐 혹자들은 38%에서 40% 이상도 갈 수 있다. 졸업생의 비중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충 뭐 추산해 보건데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명 정도, 그리고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한 18만 명 후반대 정도가 이제 시험을 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졸업생이 수능 응시의 비중은 더 작년에 비해서 더 늘어날 것이다. 인원수도 좀 더 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오냐면 조금 살펴보시면 지금 평가원에서 수능을 치고 나면 그 당해는 아니고 그 다음 해에 그 전년도 수능의 결과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3학년도 재학생과 재학생 이외의 졸업생 등 친 학생들의 표준 평균을 보시면 재학생이 국어 과목에서 96.3점, 졸업생 등은 109.2점, 그래서 대략 한 13점 정도의 평균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특히 1, 2, 3등급의 비중들을 보시면 누적했을 때 대체적으로 한 3등급 정도의 졸업생 등의 어떤 비중이 거의 한 평균 50%대, 특히 1등급에는 50%를 넘어가고 있는 뭐 이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국어 과목뿐만 아니라 수학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과목도 지금 통합형으로 바뀐 후 나온 2022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 이제 재학생과 졸업생의 표준 평균의 차이를 보시면 대략 한 12점 정도 나오고요.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12점 정도 이런 식으로 졸업생 등이 훨씬 더 높은 성적들을 이제 성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1등급의 비중들을 보시면 1등급의 수학 과목 같은 게 거의 60% 육박합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쳤을 때 재학생들이 실제 모의고사는 재학생들만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본인이 1등급을 받아서 수능에서도 나 1등급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실제는 수능에서는 재수생들,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시험을 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비중을 꼭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실제 이제 우리가 재학생들이 치는 어떤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6, 9월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모의고사는 재학생들만 이제 시험을 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국어 영역에서 그냥 재학생들만 쳤던 국어 영역의 뭐 100분위 성적 기준으로 한 88%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한 88%면 뭐 시험의 어떤 난이도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2등급 커트라인 정도의 성적대죠. 그래서 상위 12% 안에 이제 점수대가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실제 N수생이 절반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12%의 6%, 절반하면 6%, 그러니까 상위 6%는 한 뭐 N수생들의 비율이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학생이 이렇게 88%의 100분위 점수를 받더라도 실제 수능에 가서는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한 50%가 N수생들의 비율이기 때문에 N수생들의 비율을 제외하게 되면 이제 6% 정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6%만큼의 성적이 더 잘 나와야 된다는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는 한 모의고사를 받았을 때 100분위 성적이 한 94점. 그래서 상위 6% 정도 들어야 뭐 실제 수능 가서는 이런 뭐 졸업생들이 들어와서 나머지 이제 또 절반의 6%를 차지해서 총 결국 88%의 정도 점수대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단순하게 이제 모의고사 성적만을 가지고 보실 때 등급만을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100분위 점수가 가장 중요하고 그 100분위 점수의 상위 점수로 따졌을 때 내가 받고자 하는 어떤 등급대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졸업생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성적 대비 그럼 실제 재학생 간의 모의고사 성적 어느 정도 나와야 될까를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1등급이 상위 4%죠. 상위 4%. 그러면 상위 4%면 내가 실제 모의고사 아니라 실제 수능에서 상위 4% 안에 들고 싶다. 그러면 상위 4% 안에 절반 2%는 졸업생들의 어떤 비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재학생 안에서는 2% 안에 들어야지 실제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을 받아봤을 때 이런 100분위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내가 뭐 수시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등급을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실 때 이런 어떤 수능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 말씀을 드리지만 의대 정원 확대, 그다음에 무전공 또는 자유전공 선발 규모가 이제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올해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에서는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무전공 확대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뭐 국립대는 무조건 25% 이렇게 뽑아라 이렇게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결과들을 가지고 올지는 사실 조금 이제 실제 결과를 봐야 알겠죠.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의대 쏠림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자연계열 학과의 어떤 의대로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충원이나 이율로 인한 어떤 변수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무전공 또는 자유전공 선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모집 단위의 어떤 변경이나 또는 합격 커트라인이 이제 바뀔 수가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통합형 수능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인문 학생들보다는 미적 기하 또는 과탐 이런 미적 기하 과탐 응시자 즉 자연계열 형태의 시험이죠. 뭐 그런 응시자가 훨씬 더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수능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본적인 어떤 정시는 어떤 군별로 대학들이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가나다 이렇게 세 가지 군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나군에 보통 많은 인원수를 뽑고요. 그리고 다군은 가나군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인원수를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군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 다군에는 지원할 학교 또는 학과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희망하는 어떤 전공이나 학과들 또는 대학들은 거의 대다수가 가나군에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기 때문에 다군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높지만 실제 충원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주시를 해 보시면서 원서를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군별 모집 대학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지금 빨간색 음영은 서울 주요 대학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교대 쪽이고요. 그리고 검은색으로 짙게 표현된 부분들은 지방 거점 국립대입니다. 그랬을 때 나군에 보시면 초록 색깔이 거의 대다수죠. 그래서 교대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서 다 뽑습니다. 그리고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가나군에 많이 몰려 있는 가나군에 나눠서 뽑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고대 같은 경우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 고대는 가군에서만 서울대와 서강대는 나군 그리고 경희대, 숙대, 연세대, 이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가나군에 나눠서 뽑고요. 그리고 그 외의 주요 대학은 가나다군에 펼쳐져서 뽑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가군에서만 뽑다가 가나군 이렇게 나눠서 뽑는데 실제 수능 위주 전형과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예체능 관련 계통의 전형이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대구 한의대, 그다음에 부산 외대, 그다음에 고신대 이런 학교들이 가나다에서 펼쳐서 뽑다가 지금 대구 한의대와 부산 외대 같은 경우에는 가나군만 즉 다군에서 뽑지는 않고요. 고신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을 제외한 나다군에서 뽑는다는 부분 이런 바뀌는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 군별 어떤 인원수 변동이 있는지 수능 위주 전형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소폭 모집 인원은 감소했습니다. 특히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 올해가 2024학년도 1,400명 정도 뽑다가 2025학년도 올해는 1,300명 규모로 가장 많은 인원수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시립대가 한 75명, 특히 나군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중앙대가 그 다음으로 41명.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쭉 줄었고요. 홍대 같은 경우에 이제 다군의 인원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도 한 30명 정도 줄어서 뽑고요. 그리고 모집 군별 조금 이동들을 조금 보시면 지금 이대 같은 경우에 지금 2024학년도 나군에 700명 정도, 700여 명을 뽑았는데 지금 2025학년도에는 인원수를 조금 줄여서 가군으로 조금 모집 단위를 변경했습니다. 이 모집 단위 변경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범대 일부 학과들이 가군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대 같은 경우엔 그리고 경희대는 지금 보시면 가군의 인원수가 나군을 감소시키고 그 감소된 인원수를 이제 가군에서 뽑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가나군의 인원수가 이제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숙대 같은 경우에도 조금 가군의 인원수를 늘렸고 나군을 줄였고 그래서 나군에 줄인 인원수만큼 가군에서 이제 뽑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모집 인원수는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근처에 있는 경북대, 부산대, 그다음 경상국립대를 보시면 특히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150명 가량
굉장히 많은 인원수를 정시해서 특히 수능 위주 전형에서 감소를 시켰고요. 부산대 같은 경우는 한 17명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경상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원수는 전반적으로는 68명 증가했지만 가학원의 인원수가 좀 많이 줄었고요. 나학원을 증원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 점수 활용 지표에 따라서 모집을 하는 방법들이 다른데요. 수능 점수 활용 지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백분위 점수가 있고 표준 점수가 있고 변환 표준 점수가 있습니다. 백분위 점수는 내가 상위 몇 %에 포함되느냐를 가지고서 이제 서열적으로 나타낸 어떤 수치적인 부분인데요. 뭐 상위 만약 1%다 그러면 100 빼기 1해서 이제 99%, 99점, 백분위 점수가 99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표준 점수는 100점이 평균 점수입니다. 100점이 평균 점수인데 과탐, 사탐, 탐구 과목을 제외한 국어,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100점이 평균 점수고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50점이 평균 점수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받은 원점수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얼마나 평균보다 떨어져 있느냐를 이제 표준화시켜서 점수화 만든 것이 표준 점수고요. 그리고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변환 표준 점수는 탐구 과목에서 많이 보이는 점수이고 몇몇 조금 주요 대학 중심으로 전형에서 이제 활용하는 지표입니다. 각 과목별 탐구 과목들의 어떤 난이도와 표준 편차를 고려해서 대학들이 자기들 나름의 어떤 점수화해서 탐구 과목의 점수를 주는 그런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수능 성적표인데요. 백분위 성적은 이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표준 점수는 이렇게 이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표준 점수 이런 지표들을 어떤 학교에서 이제 활용을 하느냐를 좀 더 살펴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빨간색 음영으로 된 학교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이제 서울대만 이제 주요 대학 안에서는 표준 점수만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는 부분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만 보통 평균적으로 표준 점수를 많이 보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방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영남권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 이런 부분들을 다 활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주요 대학 및 거점 국립대 대다수는 표준 점수 지표를 활용한다는 부분들을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능의 점수인데요. 올해 이제 수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사교육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철폐, 이런 부분들을 내세우면서 결국에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제 수능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요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만점, 표점, 최고점은 결국 이 특정 어떤 학원들, 그러니까 졸업생들, 이런 학생들이 결국 독식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어떤 난이도 조절을 하는 함에 있어서도 킬러 문항을 배제했을 뿐이지 굉장히 조금 높은 난이도의 어떤 수능이었다라고 해서 결국 쉬운 수능이었느냐?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있는 수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혹자는 킬러 문항이 배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수능을 대했을 때 난이도는 체감하는 난이도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어떤 선택지로부터 정답을 찾는 문항이 증가함으로써 더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수능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좀 더 기본적 개념 중심의 이해가 굉장히 조금 더 중요해지는 그런 어떤 시험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과목별로 좀 더 보시면은 국어 과목 경우에 1등급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능 1등급이 표준 점수가 9개였지만 올해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17개로 이제 1등급에 대한 표준 점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수능의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보시면은 각 과목별 만점의 어떤 점수대를 보시면 언어와 매체 만점 학생이
실제 이제 원점수 100점 학생이 2023학년도 표준점 134점에서 150점 이렇게 굉장히 큰 점수로 뛰었지만 합법과 장문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2023학년도는 130점에서 146점 이렇게 전반적으로 국어의 난이도 굉장히 높은 그러한 시험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목별로 만점을 받더라도 이제 표준 점수 같은 경우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만점에 대한 그래도 백분위 점수가 2023학년도에서는 화법과 작문 만점이 99점이었으면 올해는 그래도 100점, 백분위 점수가 100점이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백분위 점수가 96점일 때 올해의 경우 2024학년도 96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1, 2등급 두 가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이제 총점은 같지만 어떤 공통 과목의 점수와 선택 과목의 획득한 점수 차이 때문에 같은 어떤 백분위 점수가 나오더라도 표점이 달라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나타났고 백분위 점수가 96점이지만 1등급, 2등급 등급이 갈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1등급 표준 점수가 지금 11개에서 15개로 많아졌고요. 즉 다시 말하면 그만큼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높임으로써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단 지금 2024학년도에 가장 컸던 큰 문제점들이 무엇이었냐면 선택 과목별 만점에 대한 표준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 원점수 기준 했을 때 미적분 만점과 확통 기하 만점의 표준 점수 차이가 한 3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났는데 올해 2024학년도의 기준을 놓고 보시면 미적분 만점 표준 148점인데 확통 만점자는 137점, 11점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계 상위 학과에 결국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졸업생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유입되다 보니까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어떤 수능 점수 차이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12점 이상 표준 점수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재학생들이 수능에서 점수를 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조금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일단 모집 인원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고3 학생들이 감소하고 졸업생들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띄었고요. 그다음에 엄매와 미적분 선택 응시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매는 35%대에서 40%대, 미적분은 45%대에서 51%, 5% 가량씩 인원수의 비중이 이제 늘었고요. 그다음에 과탐 응시자와 사탐 응시자 또한 과탐 응시자 인원수가 굉장히 조금 소폭 증가한 부분들, 그다음에 탐구 과목, 투 과목 응시자가 조금 더 증가했다는 부분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 과학 탐구 투 과목 응시의 어떤 지정을 폐지를 함으로써 탐구 투 과목의 응시자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측했지만 실제 6, 9월 모의평가 2024학년도 6, 9월 모의평가 결과에서 봤을 때 높은 어떤 표준 점수 부여 때문에 사실 과탐 투 과목의 응시자가 좀 더 심리적으로 이제 증가를 했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어떤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국어 영역에서 보시면 이제 결국 선택 과목이 굉장히 유불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점자의 어떤 표준 점수 아까 비교를 해드렸지만 계속적으로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점수의 그 만점자 기준의 어떤 표준 점수를 보시면 2024 화법과 작문 146점, 엄매 150점, 4점 정도 차이가 났었고요. 23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130점, 134점, 4점 정도 이렇게 즉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불리가 아직까지도 조금 있다. 특히 국어 영역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유불리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원점수를 기준으로 실제 학생들의 어떤 표본을 가지고 추정한 결과인데요. 1, 2, 4등급에서 실제 엄매의 비중이 1등급에 88%, 2등급에 80%, 3등급에 70%, 4등급에 58%. 즉 엄매를 선택한 학생들이 1, 2, 3, 4등급에 50% 이상의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은 결국
선택 과목이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결국 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엇매친 학생들이 높은 등급 안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수학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지금 실제는 2024학년도 확통이 만점 표점이 137점, 미적분이 148점, 11점 차이가 있죠. 근데 2023학년도, 2022학년도 이만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24학년도에 10점 이상의 차이가 남으로써 점점점 더 이제 미적분으로 쏠리는 현상이 짙어질 가능성이 좀 다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1등급 때의 미적분의 비중,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1등급 안에서의 비중이 91.8%, 약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등급 80%, 3등급 78%, 4등급 60%, 5등급까지도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계열 안에서 조금 높은 학교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미적분을 쳐서 실제 이제 인문 쪽으로 넘어와서 지원을 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과탐과 미적분을 치는 학생이 17만 6천 명인데 올해 같은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8만 명, 18만 8천 명으로 뭐 비중적으로는 조금 줄었지만 실제 치는 인원수는 굉장히 늘었습니다. 기하와 비교하시면 기하 과탐과 비교해 보시면 기하를 친 학생들이 이렇게 조금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하를 치는 학생, 기하 과탐 치는 학생이 한 10,000명 정도 줄어서 그 10,000명이 결국 미적 과탐으로 옮겨갔다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적분과 사회를 치는 학생 인원수가 11,000명에서 지금 2024학년도는 17,000명, 한 6,000명 정도의 인원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결과적으로 문과 학생들이 이제 사탐을 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의 어떤 미적분을 치는 그런 비중이 이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왜냐? 미적분의 어떤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이 좀 더 짙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어 영역을 놓고 보시면 영어 영역 올해 정말 비중으로 따져보시면 1등급이 관연도를 놓고 봤을 때 막 7%, 6% 이렇게 나오다가 올해 4% 나오면서 여러 좀 문제들을 많이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어 1등급 인원이 감소함으로써 최저 미충족자가 대거 발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 이제 미충족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정시로 옮겨가는 친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경쟁률을 증가하게 만들고 특히 이제 최상위 학교 지원할 때 이러한 어떤 영어 영역에 대한 어떤 점수 반영 비중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비중들이 안에서 1등급의 실제 총 인원수가 작아지다 보니까 여러 이제 유불리가 갈리게 되는 그러한 이제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등급 인원이 올해 2024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3,000명, 14,000명 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난이도에 관계없이 영어 점수 1등급 또는 자기 등급을 받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반영 점수를 보시면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1, 2등급의 차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대만 봐도 뭐 1등급, 그러니까 1등급에서 2등급 넘어가면 한 5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뭐 고대 같은 경우에 한 3점 정도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1등급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2등급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고대에 조금 더 쏠리는, 이제 고대가 2등급 받는 친구들에게는 감점이 좀 더 적기 때문에 고대로 쏠리는 이런 현상들을 조금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학별로도 이제 영어 등급을 반영하는 방법들이 조금 다르다는 부분, 그리고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원점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정도까지는 그렇게 많은 점수대로 이렇게 깎아지진 않지만 4등급 딱 넘어가는 순간 굉장히 크게 편차가 가장 크다라는 부분들, 뭐 이런 학교들마다 조금씩 다른 어떤 반영 방법들을 보이고 있고요. 탐구 과목으로 넘어가면 보통 이제 사탐 같은 경우에 생명과 사문을 많이 치고 과탐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1과 지구과학 1을 많이 응시합니다. 응시를 하는데 실제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 과목 비중도 실제 인원수가 조금 많이 늘었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과탐 과목의 어떤
또는 탐구 과목의 선택에 대한 어떤 유불리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같은 경우 1등급에 대한 어떤 원점수를 놓고 보면 45점에서 50점 학생들이 이제 생활과 윤리에 있었는데 2024학년도는 실제 만점자만 1등급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윤리와 사상도 보시면 2023학년도에 1등급이 45점, 원점수 45점에서 50점 정도 추정이 되는데 2024학년도는 1등급 만점, 2등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선택 과목에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제 표준 점수를 받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이것이 아직도 조절이 안 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꼭 조금 유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한눈에 좀 볼 수 있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건 사탐 과목입니다. 사탐 과목의 경제와 정치와 법 같은 경우에 지금 뭐 100분이 100점 만점 학생이죠. 만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준 점수대를 놓고 봤을 때 한 73점 정도 받고요. 그다음에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는 63점. 동아시아 세계사 같은 경우에도 만점을 받더라도 63점. 그래서 대략 경제와 정치와 법 만점자와 윤리와 사상 동아시아사 만점, 세계사 만점자의 표준 점수를 비교했을 때 10점 차이 나옵니다. 10점 차이는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유불리가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80점, 표준 점수 80점 만점이 화학2 선택자 만점자의 표준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좀 그 과탐 과목과 사탐 과목의 차이점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만큼 과목 선택의 어떤 탐구 과목에서의 유불리는 또 짙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과탐 과목에서 가장 낮은 만점 표준 점수는 68점, 지구과학 1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지구과학 1 점수보다 더 낮은 단계의 사탐 만점자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유불리점들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탐 과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뭐 경제 정법 선택 만점자가 73점이었는데 실제 그것보다 더 위쪽에 뭐 화학2 선택자, 물리2 선택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63점이 사탐의 가장 만점자들 중에 가장 낮은 어떤 윤사와 그다음에 세계사 성적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과탐 원 성적들이 쭉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문계열 학생보다는 자연계열 학생이 아무래도 유리한 이제 시험의 체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난이도에 따라서 이런 유불리가 왔다 갔다 하는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과탐 과목의 유리함이 훨씬 더 높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그 시험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원점수의 관리나 자기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원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는 과목을 일단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면서 변별에 대한 어떤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변환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가톨릭대부터 뭐 한양대, 그다음 도미대 한의학과 뭐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수능 치고 결과 발표하고 나면 정시 모집 전에 이러한 발표들을 합니다.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탐, 과탐은 어쨌든 통합해서 100분위 성적대로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100분위 100점자들에게는 69.35점을 주는데 성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 과목에 응시하는 인문 모집단에 응시하는 사탐, 과탐, 자연 모집단에 응시하는 사탐, 과탐의 어떤 점수를 다 이렇게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결국 사탐과 과탐 이렇게 나눠져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엔 결국 과탐의 동일 어떤 100분위 성적 기준으로 과탐 성적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과탐 학생들이 아무래도 선택 과목의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이제 누적의 어떤 비율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면 파란색이 일반적인 미적 기하 그다음에 과탐 응시자의 어떤 누적된 어떤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색은 그냥 국수탐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요 빨간 선 라인대가 인솔 기준으로 보통 표준 점수 합 350점 정도대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50점 정도 점수대를 놓고 봤을 때 인문의 비중이 이제 13%, 자연의 기준이 32%에서 2024학년도에서는 13%, 33% 크게 비중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자연의 비중이 훨씬 더 높죠.
자연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자연계열의 시험을 친 학생들, 그러니까 미적, 기하 또는 과탐 이런 선택을 해서 시험을 친 학생들의 점수대가 높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결국 인문 계통의 조금 상위 학교의 인문 모집 단위로 이렇게 교차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인문과 자연의 어떤 교차점이 점점 점수대가 점점 더 낮아졌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또한 지금 보시면은 2024학년도에 같은 경우에 교차점이 한 310점에서 280점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랬을 때 인문의 비중이 50%, 자연의 비중이 76%. 그러니까 그만큼 자연 선택 과목을 치는 학생들이 굉장히 성적대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 지원 경향성은 계속적으로 교차 지원이 높아진다. 그래서 실제 이제 성적대를 실제 점수 계산을 해보면 이제 만점자 기준으로 엄매 확통 사탐 만점자의 최대 표점이 360점, 최소 표점이 350점. 화장 미적 과탐 학생이 374점, 362점인데요. 그랬을 때 인문계열 상위권 학생과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의 가장 최소점과 최대점을 비교해 보면 362점, 360점. 즉 자연계열 하위권의 어떤 과목 선택을 해서 치는 학생들의 경우가 인문계열 상위권이 치는 학생들 성적보다 훨씬 높다는 부분이죠. 2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자연계열 학생이 좀 더 유리한 어떤 수능 체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차 지원율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집 비율들을 보시면 2022와 2023 이제 발표된 결과이기 때문에 2022학년도에 한 59%대 교차 지원율을 주요 대학 서강대, 연대, 한양대, 서울대, 고려대를 보였으면 2023 정시에서는 60.8% 그러니까 조금 더 비율이 올라갔죠. 그래서 다른 어떤 이제 수도권 대학들 마찬가지로 교차 지원율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2025학년도 이제 정시에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조금 변경된 부분들을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있는데요. 건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그러니까 언어 중심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 국어, 수리 중심 모집 단위 같은 수학의 비중이 40% 반영 비율로 이제 환산점을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고대 같은 경우에 인문 같은 경우에 국어 수학의 동일 비중, 자연 같은 경우에 가정교육과 간호대학 제외한 수학의 비중이 높고요. 간호대 이제 가정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또 동일 비중, 뭐 이러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공통입니다. 인문 자연 관계없이 수학의 비중이 43%. 그러니까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잘 치지 못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자연 마찬가지 40% 어떤 수학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적 과탐 이렇게 선택 과목이 지정되어 있고 수학의 반영 비중이 이제 4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대가 올해 조금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성대 같은 경우에 A형, B형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의 어떤 점수들을 환산을 만들어서 그 두 가지 환산점 중에 높은 환산점을 이제 선택하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전형 방법을 띠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인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국어 30%에 수학 40%. 뭐 이러한 인문에서도 수학의 비중을 높게 선정을 높게 비중을 줘서 환산점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학의 비중이 점점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 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숙대 같은 경우에 통계학 같은 경우에 수학 40%,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미적 기하가 필수 지정이고요. 그리고 수학이 50%의 비중을 띠고 있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 사회, 상경, 뭐 신학, 교육학부 같은 경우에는 국어의 비중이 37.5% 정도로 높습니다. 그다음에 중대 같은 경우에 경영, 경제, 인문이지만 수학의 비중이 40% 높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별로 조금 상이하지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수학의 비중을 40%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지역 근처에 뭐 경부대 같은 경우에도 뭐 인문은 37.5%, 뭐 자연은 37.5%. 그러니까 인문은 국어, 자연은 수학의 비중이 높고요. 특히 경부대 같은 경우에 또는 부산대 같은 경우에 미적기하,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미적기하와 과탐 필수 지정입니다. 그래서
통합되지 않고 지정 과목들이 있다는 부분들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부경대와 울대, 동아대, 영남대 뭐 비슷한 비율적으로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점도 있는데요. 지금 빨간색 부분들이 새로 이제 가산점을 신설한 학교입니다.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뭐 세종대, 아주대 이런 학교들은 수학 과목에 3%의 가산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대, 제주대 같은 경우는 5%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실 때 가산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5%에서 3%로 수학에 대한 가산점 비중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뭐 초록 색깔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 영남권에 있는 학교들인데 동아대 3%, 영남대 자연계열 5%, 네, 부경대 일부학과 7%, 그리고 동의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10%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해양대 같은 경우에 미적 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해양과학융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20%의 굉장히 높은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도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의 가산점을 주는 사탐 선택자에게 주는 학교가 동국대,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그다음에 연대, 그다음에 한양대가 있는데 당연히 인문 계통의 학과 모집 단위에서 이제 사탐 학생들에게 이제 3%의 가산점을 줍니다. 나머지는 뭐 이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과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세종대, 아주대, 인하대, 뭐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 학과 모집에서는 3%의 과탐의 선택 과목에 대한 가산점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종대, 제주대 같은 경우에는 5%, 이대 6%, 시립대 7% 이렇게 새롭게 이런 학교들이 신설해서 가산점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 지원하실 때는 가산점 여부를 꼭 따져보시고 유불리를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투 과목 시험을 쳤을 때 두 과목 모두 인정해서 한 과목만 0.5점 추가점을 주고요. 부경대 같은 경우와 영남대, 해양대 같은 경우에도 투 과목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점수 비중 가산점을 이제 5%씩 또는 해양대 같은 경우 10%뭐 이렇게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뭐 울대나 동의대 일부 자연과 같은 경우에는 과탐에 대한 10%의 어떤 가산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점 폐지 대학은 충북대, 가천대, 경기대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선택 과목 필수 지정이 폐지된 대학도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21개교가 증가했고요. 그래서 요런 건대부터 시작해서 한양대까지 요런 조금 주요 대학들이 많이 이제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뭐 수학에 무조건 필수로 미적 또는 기하를 쳐야 된다라는 것들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확통을 쳐도 관계는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단 이제 가산점들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조금 정시 모집에서 결국 선택 과목 수학, 사과탐 필수 반영을 이제 폐지한 그러니까 통합으로 그냥 뭐 수학 아무 과목, 사회 탐구, 과학 탐구 중에 아무 과목을 쳐도 일단 지원 가능한 학교들은 이제 이러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 건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숭실대, 연대, 이대, 중대, 한국의대, 한양대 이렇게 있고요. 특별하게 우리 지역에서도 경상국립대, 경성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울대, 인제대, 창원대, 해양대 뭐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5학년도에 한 가지 생기는 부분들이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입니다. 그래서 전체 147개교에서 반영하는데 특히 수능 정시 전형,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21개 대학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에 지원을 할 학생들은 본인의 학교 폭력 조치 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모집 요강에서 이제 발표를 하겠다고 안내가 되어 있고요. 26학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부터는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이 필수 반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 기준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원, 그러니까 모집 단위 구분을 조금 바꿔서 인문원, 인문2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눠서 특히 이제 국어에 대한 어떤 비중을 늘리고 이런 이제 인문원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언어
언어 중심, 모집학과 세부 계열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 2를 이제 수리 중심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인문 2, 자연 1, 자연 2를 이렇게 수리 중심으로 이제 모집 단위 구분을 조금 바꿔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집 단위를 바꾸면서 탐구 비중이 이제 25%에 10%, 영어 비중이 10%에서 20% 이렇게 축소 반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계열의 수학과학 선택 과목 지정이 폐지되었고 수능 반영 방법의 비중이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비중이 지금 15%에서 30%로 굉장히 크게 이제 확대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인문사회 같은 경우에 수학 비중이 각각 이제 5% 정도 이렇게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탐구 비중 또한 인문사회는 15%, 자연 15%, 예체능 20% 이렇게 비중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중이 축소되었던 부분 꼭 확인하시고 특히 이제 가산점을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사탐 응시자에게 4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과탐 응시자에게 4점을 부여한다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수학 선택 과목 지정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보시면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지원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요. 단 이제 과탐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제 동일 교과, 그러니까 뭐 화학이다 그러면 화학 1, 화학 2 이렇게는 응시했을 때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상명대는 조금 군이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문사회 계열을 이렇게 경영대학과 경영대학 외 이렇게 나눠서 이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중도 이렇게 조금 바뀌었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과탐2의 가산점 축소되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수능 위주가 수능 전형 안에서 이렇게 농어촌 기초생활보장 그다음에 특성화 고교 졸업자에 대해서는 최저 기준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합 9등급으로 완화되었다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서울 과기대 같은 경우에 나학원에서 다학원 이동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 과탐 응시자 같은 경우에 가산점 7%, 인문 예체능 계열 응시자의 경우에 사탐 응시 가산점을 7% 주고 있다는 부분. 시립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산점을 이렇게 7%, 3% 이렇게 준다는 부분. 단 인문 같은 경우에는 인문 자연이든 어쨌든 두 과목을 모두 선택해야 가산점을 주고 인문 같은 경우에는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어 등급별 환산점이 9등급 기본 점수를 이제 부여를 하는 그런 부분들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3 형태의 유형에서는 어문, 역사, 철학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 반영 방법들이 바뀌었다는 부분. 그래서 실제 이제 등급이 낮아질수록 좀 더 그 편차를 좀 더 높여놓은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다군 추가 신설 모집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영과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가 신설 모집이고요. 그리고 2024학년도에서는 첨단학과 중원을 실시를 했습니다. 가장 좀 크게 바뀐 게 요 A, B 유형으로 상위 성적을 반영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A형, B형, A형, B형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좀 더 높은 점수로 이제 환산점을 만들어서 선발을 하는 방법들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직 정확하게 몇 프로를 주겠다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과탐 가산점 부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학원에서는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상위 1개만 반영합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 모집군들이 음대 같은 경우에 가에서 나군, 고른기에 같은 경우에서 가에서 가나군에 걸쳐서 이제 뽑는 그런 방법들 바뀌었고요. 정시 모집을 계열화, 유형화하였습니다. 이제 수능용 1, 2, 3, 4 이렇게 나눠서 지금 뭐 1은 실제 인문이고요. 2는 자연, 의치, 약학 쪽이고 이제 4는 예체능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3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 유형에서는 이렇게 탐구 과목 선택에 따라서 가산점을 추가해서 줍니다. 그랬을 때 수능 반영 방법이 유형 1 같은 지금 인문 같은 과목 같은 경우에 국어의 비중이 늘었고요. 탐구의 비중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유형 2 같은 경우에 수학이 이제 300, 300 이렇게 동일 비중으로 그리고 선택 과목이 폐지되었다는 거, 단 가산점이 추가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바뀌었다는 부분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대 같은 경우에 나군에 있는 사범대학이 가나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수학과학 선택 과목 폐지됐고요. 단 과탐 같은 경우에 동일 교과 1, 2 과목의 선택자, 즉 화원, 화투, 친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과탐 응시자 한 과목당 6%의 가산점을 주고요. 중대 같은 경우에도 자연계열 필수 지정 과목이 폐지되었고,
대신에 이제 폐지된 만큼 가산점을 줍니다. 그리고 수능 반영 비율이 조금 변경되었는데요. 인문 쪽 부분에서는 국어의 비중이 줄었고 수학의 비중도 줄었습니다. 단 이제 탐구 과목의 비중이 조금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대 경영 이쪽 계통은 지금 국어 비중, 수학 비중이 조금 줄고 그만큼 또 탐구 비중이 조금 늘었습니다. 네, 자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비중이 조금 줄었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선택 지정 과목이 폐지되었고 예체능 계열이 나에서 가로 바뀌었고 전형 요소도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지금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 국어 과목과 수학 과목의 비중이 조금 늘었고요. 자연에서 그다음에 인문에서도 국어의 비중이 늘었고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도 국어의 비중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난이도에 따라서 변환 표준 점수에 가산점 부여한다는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부산대 같은 경우엔 자연계 일부 학과 필수 응시 영역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학과 같은 경우에 자연과학대, 공과대 이런 학과들, 사범대 화학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미적 기하에서 확통까지 추가되어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어떤 과목 선택하든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생과대 같은 경우에는 과탐 중의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의예과, 치의예과,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형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수능 100%에서 수능 80에 학업 역량, 즉 교육과정 이수 노력과 적절성 평가 20% 이렇게 바뀌었고요.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어떤 감점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울산대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컬 대학 선정에 따라서 학사 구조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발표가 안 됐고 올 4월 안에 발표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일단 학부제 그리고 아산 아너스 컬리지 이런 어떤 이제 단과 대학을 신설하여서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들은 일단 4월달 추후 발표하는 내용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학과로 모집되던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학부제 모집으로 바뀌었습니다. 학부제 모집으로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합격에 대한 어떤 커트라인들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고 모집단의 어떤 군 이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조금 기존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서 나온 변경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앞서 봤던 글로컬 대학 때문에 학부제 변경이 됐을 때는 좀 변경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에 모집단의 군이 가에서 나에서 가로 이동한 학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 정시 가산점이 조정되었다는 부분들, 미선발 부분들이 생겼다는 부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대입 정시 이제 준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하게 모의고사 결과에 표준 점수 또는 100분위 점수만으로 지원 대학을 가늠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합니다. 특히 표준 점수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같은 원점수지만 표준 점수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해 수능에서 뭐 350점을 받았는데 작년에 350점 받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것은 똑같이 매칭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그 부분을 꼭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예를 가지고 좀 보시면 지금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 실제 합격의 거의 끝선입니다. 커트라인 선을 보시면 2022학년도 표준 점수 합이 389점의 충원 합격 선이었는데 2023학년도 381점대예요. 그래서 이만큼 이제 뭐 표준 점수만을 가지고서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된다는 부분들 꼭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 점수만이 아니라 100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100분위 합점수를 가지고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의 평균점 해서 300점 만점 기준 100분위 합점수를 가지고 보셔도 지금 끝선을 놓고 보시면 지금 2022학년도의 합격선은 100분위 점수가 269.5점입니다. 근데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 총합격 끝선이 267점이죠. 그래서 점수대가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 비교해서 본인이 조금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불리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부분들로 지원을 하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 또는 100분위 값들이 같더라도 실제 합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같은 학과인데요. 308 표준 점수 합이 381점인데
실제 어떤 학생은 최초 합격, 어떤 학생은 추운 합격, 어떤 학생은 불합격이죠. 그래서 표준 점수가 같다고 해서 합불이 같아질 수는 없다. 왜냐? 학교마다 환산되는 환산점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표준 점수는 같지만 그 안에 실제 내가 수학을 더 잘 받느냐 또는 탐구 과목을 잘 받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 학교에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지표 또는 각 과목별 비중 그리고 가산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산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산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환산점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 100분위 점수가 똑같이 274.5점인데도 어떤 학생은 충원 합격, 어떤 학생은 불합격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표준 점수 또는 100분위 점수만을 가지고서 섣불리 작년 기준의 합격선을 가지고 그냥 매칭을 시켜서 보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부분들 꼭 명심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양대 경영학부의 성적인데요. 수학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실제 점수의 반영 방법들이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동일한 표준 점수지만 실제 환산했을 때 이렇게 점수들이 소수점 단위로 갈리게 되고 소수점 단위로 갈리다 보니까 합격, 최초 합격과 충원 합격, 불합격으로 이렇게 동일 점수지만 나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또 산출 반영 방법들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2024학년도 이제 고대 정시 교과 우수자 전형인데요. 2023학년도에서는 이제 100% 이제 수능 점수로만 뽑았는데 올해 같은 2024학년도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산점 80에 이제 교과 점수 20점, 그러니까 수능 80에 교과 20 이런 어떤 비중으로 이제 선발을 했습니다. 자, 했는데 실제 그것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로 놓고 보시면 수능 점수가 높지만 실제 교과 점수 20%를 넣게 됐을 때 순위가 바뀌고 합불이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올해 기준으로 반영하는 방법들이 바뀌고 있는지 안 바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꼭 반드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유불리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매년 표준 점수는 변화하고 100분위 점수는 변화하진 않지만 100분위 점수도 학교마다 보는 비중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과목 비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냥 완벽하게 동일 값들을 가지고 매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들이 변화하고 있고 신설 모집 단위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하고자 이런 실제 각 대학별로 환산점을 만들고 그 환산점을 가지고 순서로 매겨서 이제 그것을 이제 누적시켜서 퍼센트로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적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누적비는 이렇게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에서는 이렇게 본인이 받은 이제 성적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누적비를 가지고서 지금 요 학교 같은 경우에 한양대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 한 누적비 2% 정도 에서는 조금 합격이 가능한 선이구나 이렇게 예측을 해서 한 2% 정도대의 점수대가 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실제에서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변수들인데요. 수시 2월 인원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수시 2월 인원은 수시 마감 이후에 대학별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대학별로 발표 시기가 다르지만 어쨌든 정시 모집 시작 전까지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의 모집 단위에 2월 인원이 생겨서 뽑는지 안 뽑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꼭 정시된 정시 요강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지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본인이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서울 42개교 수시 2월의 비율은 3.4%,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8.7%로 비수도권이 훨씬 더 수시 2월 인원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울산대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29명이 2월 인원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뭐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68명, 그다음에 과학기술융합계열 같은 32명 등 특히 공학계열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2월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일반적으로 가나다 세 가지 군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3대 1보다 낮게 되면 경쟁률이 조금 미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조금 소신 지원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쟁률과 충원율인데요. 자, 경쟁률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수도권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원서 마감 직전에 소나기처럼 지원을 하는 그런 경향성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주요 상위 15개대의 경우 같은 경우에 마감 직전 경쟁률 발표 시점에 따라서 마감까지 원서 접수 비율이 43.3%나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0명 정도를 모집하는데 그 중에 한 100명 정도 원서를 썼다면 그 중에 대략 한 50명 정도는 원서 마감일 날 오후 늦게 이제 지원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좀 높은 비율을 보이고, 특히 고대가 마감 직전에 원서 넣는 비율이 64.1%, 연대가 56%, 숙대가 55%, 경희대 53%, 이만큼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마감 직전까지 어떤 나는 경쟁률 보고 원서 쓸래 했을 때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보시고 어느 정도 원서를 쓰실 때 뭐 상향 지원, 이제 소신 지원, 뭐 적정 지원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좀 잘 나눠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경쟁률은 5.49대 1 정도로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군에 비해서 다군 대학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집되는 대학도 작을 뿐더러 모집 학과들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나군에 많이 학생들이 몰려가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폭풍 추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추합이 굉장히 많이 돕니다. 그래서 뭐 2023 학년도 정시 중앙대 다군 같은 경우에 충원율이 1100%예요. 1100%면 11배 정도 추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다 했을 때 평균 추합 비율은 한 300%, 3배수 정도 추합이 된다는 거. 그래서 경쟁률만을 가지고서 너무 지원하는 것을 주저하기보다는 충원율도 함께 고려를 좀 많이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정책의 변화인데요.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일 의대 증원이 2,000명이 된다면 이제 의대 정원이 5,058명이 되면서 최상위 3개 학교, 소위 보통 말하는 스카이 학교의 자연계열 모집 인원의 80% 규모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치 한약수 중에서 의학을 뺀 나머지 의치 한약 인원수를 보시면 대략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의대 정원 2,000명이 증원이 되면 의치 한양수 이제 치대, 한의대, 약대를 지원할 2,000명들이 의대를 지원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외에 이제 상위 학교의 자연계열 학생들은 조금 더 이런 어떤 이제 의료 쪽을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에 대한 어떤 연쇄적인 상향 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의 어떤 소신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아마 입시 체제가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입시의 어떤 모양과 작년까지 어떤 입시 커트라인들이 조금 많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대 증원이 되면서 졸업생뿐만 아니라 장수생들, 막 직장 다니던 사람들도 막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방 소재 이제 의대생들이 다시 자기는 수도권 쪽에 정말 뭐 소위 말하는 5대 의대를 가겠다라는 부분, 그런 어떤 욕심으로 이제 다시 재수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전공, 자율전공 학과의 선발은 결국 입시 입결 정도가 가능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전공학부나 광역단위 선발 모집단위의 중도 탈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1학년 때 이렇게 이제 자율전공을 갔다가 학과에 대한 어떤 소속감이나 애정도가 떨어지면서 다시 재수를 하거나 또는 N수를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시의 어떤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높아질 그런 가능성들이 다분히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제 정시 준비해야 되느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변수들과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어떤 모의고사를 치면서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부분에서는 그냥 100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한 대략적인 어떤 지원 가능한 군별 대학 범위들을 조금 미리 선정을 해서 요런 학교는 요 정도 성적대 요 정도 100분위를 맞으면 갈 수 있다라는 정도의 기준을 놓고서
조금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단 상위 학교로 가면 갈수록 백분위의 점수 차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분위 점수만을 가지고 가늠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럴 때는 표준 점수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단위 백분위 점수가 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뭐 국수탐 했을 때의 백분위 점수 96점, 76점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내 백분위 점수가 이런 정도 때니까 요 점수대에 실제 작년도 결과 발표 자료들을 비교하면 백분위 점수를 비교하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할 뿐이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반영되는 과목별 비중이나 가산점에 의해서 변화될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늠해서 어느 정도는 목표치만 세워두고 실제 수능을 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환산점과 누적비를 가지고 이제 최종 판단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서 계속 지금 얘기를 드리지만 대학별 환산점이 최종 합부를 결국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반영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모집 요강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받은 성적에서 지정된 학교별로 지정된 선택 과목이나 가산점, 반영 비율, 변환 표준 점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고려를 해서 환산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반영 비율, 내가 어떤 과목이 좀 더 점수대가 높다, 그러면 그 과목의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를 찾아가야 될 거고, 뭐 만약에 본인이 뭐 사회탐구를 친다 그랬을 때 과탐의 어떤 변환 표준 점수가 높은 학교를 가기에는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통합 점수를 주는 학교를 찾는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로 조금 자신에게 맞는 입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합불의 결과 상담을 하시면 합불의 결과들을 실제 선생님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합불의 범위가 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낙차가 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영역, 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이다, 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인문계열이지만 또 수학의 비중이 큰 학교들, 뭐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영향력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꼭 고려를 하신 상담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2024학년도와 비교해서 지원하고자 희망하는 대학의 전형 방법, 그 다음에 경쟁률, 충원율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변화 추이들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한두 가지 자료만을 가지고 나 갈 수 있겠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다양한 자료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나한테 유리한 어떤 전형들을, 유리한 어떤 뭐 대학을 이제 선정을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입시라는 것은 관연도 기준의 참고점들이 올해의 참고점이 확실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학생들의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참고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좀 더 생각을 좀 하시면서 나름의 어떤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원점수를 확보하기 위한 학습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점수가 높으면 표준 점수든 백분위 점수는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정시에서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흔들리지 않는 어떤 우직한 마음을 가지고서 최대한 원점수를 많이 맞는 그런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팁을 드리자면 수능 출제 원리 이해를 통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수능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평가원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또 다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료마당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학습 방법 안내, 수능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런 어떤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내가 국어 과목, 수학 과목, 다른 뭐 영어 과목, 탐구 과목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참고 자료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원점수를 이제 올렸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까를 조금 들여다보면 100분위 1점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한 3등급 이하대의 점수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 1점, 국어에서 100분위 1점 올리려면 원점수 1점만 올리면 됩니다. 보통 국어가 2에서 3점, 한 문제당 2점에서 3점인데 한 문제를 맞추면 국어 100분위가 3등급 이하에서는
한 그 100분위 점수가 1점 올라간단 말이죠. 2등급 때까지도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1등급 때는 조금 더 이제 문항수를 한 문항 정도를 맞아야 실제 100분 점수가 올라간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전략은 원점수 한 문항씩 모의고사 칠 때마다 한 문항씩 더 맞춰 나간다라는 전략. 그것을 목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해 나간다면 조금 더 미래가 좀 더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피드백, 자기가 받은 어떤 성적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모의고사 성적표 받으면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밑에 보면은 내가 어떤 과목, 어떤 영역의 어느 부분, 어느 문항에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난이도는 어떤지, 난이도가 낮은 문제인데 자기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영역별 세부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보충 학습할 문항 번호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요 학생 같은 경우에 조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추론적 이해 같은 경우에 국어 영역에서 추론적 이해, 수학 영역에서 추론적 이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점수가 낮아요. 그러면 이 학생은 추론적인 어떤 부분을 조금 못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가원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런 책자들을 읽어보면 이런 추론적 이해는 이런 부분의 능력들을 얘기하고 실제 만약에 독서 같은 경우의 부분에서 봤을 때는 글에 드러나지 않는 정보를 예측하고 목적 그다음에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들을 추론하면서 읽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런 부분에 관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시에 올인이 아닌 결국 내신 공부 또한 결국 수능 성적을 향상시키는 어떤 밑거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시에 무조건 올인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신을 공부를 하면서 수능 성적을 점점 올리겠다. 그러면서 원점수를 조금씩 더 확보하겠다. 그러면서 한 문항씩 더 맞춰 나가겠다. 이러한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서 2025학년도 정시를 대비하신다면 모두가 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정시 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아시죠? 그래서 어디가 사이트에 전형 기준 평가 전년도 결과 공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대학명 치시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결과 공개 탭이 나오고요. 수능 위주 전형, 정시 같은 경우에 수능 위주 전형으로 탭을 옮기셔서 이렇게 이제 2024학년도 전형별 주요 사항 누르시면 이제 작년과 올해에 바뀐 사항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형 결과도 나오죠. 밑에 보시면 전형 결과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좀 더 보면 이런 식으로 100분이 몇 퍼센트, 이제 70% 커트라인 기준으로 몇 프로 정도 때 요과에서 합격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이 어디가 70% 커트라인을 보실 때 고려할 부분들이 이게 최종 전체 합격자들 모든 성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등록자, 그러니까 실제 등록한 학생들의 70% 커트라인이라는 거, 그리고 공개된 성적은 모집인원 70% 성적 기준으로 순위 소수점 이하가 버리는 점수입니다. 즉 7명 만약에 모집하는 학과인 경우에는 등록을 다 했다는 가정하에 70%라면 4.9명인데요. 뒤에 0.9는 버립니다. 그래서 4등 성적으로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7등까지 모집하는데 4등 성적 가지고 지원하기에는 조금은 그 밑에 있는 어떤 오차가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좀 불리하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명심하시면서 조금 더 모집 인원수의 단위수가 높을수록 좀 더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각 학교, 대학별 입학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정시 모집 들어가셔서 모집 요강, 특정 학교는 모집 요강의 가장 뒤쪽에 관연도 어떤 결과 자료를 넣는 학교들도 있고요. 이렇게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여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입학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신다면 지금 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급 형태로 제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성적과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시도교육청 또는 전국 단위의 어떤 시도교육청의 진로진학센터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 센터 안에도 대입 정보에 입시 결과 탭이 있습니다. 입시 결과 탭에
지금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2023 학년도 보시면 이렇게 뭐 홍대 같은 경우에 지금 수시 결과가 있는데 지금 정시 결과도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또 자료를 탐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 요까지고요. 올해 굉장히 좀 많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가지고서 잘 종합하셔서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